유제가, 이게 승관대 문제인데, 승관대 문제니까 성균이, 명륜동에 생각 명륜동, 명륜이 뭐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제시문 1번은 중과값 정리고요. 제시문 2번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두 중간에 거리 공식 쓰면 된다는 얘기고, 제시문 3번은 설명이 잘 돼 있는데, 지금 여기서까지가 30km라는 얘기.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길이 18km라는 얘기. 그래서 B에서 이렇게 A 쪽 온다는 얘기입니다. C에서 이렇게 따라서 A로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승균이가 이렇게 B에서 A로 오는 속도는 15km/h고, 그 다음에 명륜이는 요거 따라가는데 6km/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어느 정도 이해되시죠? 그럼 요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풀어봐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뒤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점 A와 성균이 사이의 최단 거리가, 지점 A와 명륜이 사이의 최단 거리가 같아지는 순간이 출발 후 2시간 이내에 적어도 한번, 이런 문제를 받으면 학생들 상당히 난처해 하더라고. 앞으로 다시 가볼게. 최단거리. 두 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의 길이다. 이런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렇게 오는데, 만약에 명륜이가 이쯤 왔다. 그럼 남아있는 거리가 요 거리가 아니고, 선분의 길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 길이 아니고. 성균이는 관계없네. 남은 거리는 어차피 선분이 짧아지는 것밖에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눈여겨 문제를 잘 읽으셔야지 그 다음에 편해집니다. 자, 그럼 다시 또 문제로 가서 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앞에 있는 제시문 그림을 한번 당겨오겠습니다. 앞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성균이가 속도가 얼마나 그랬더라? 15km/h 그랬지. 주어진 문제의 팩타들을 딱딱 적절히 여기다 기입을 합니다. 안 그러면 막 왕장 정신이 없으니까. 얘는 이렇게 간데 어떻게 간다고? 6km/h로 간다 했지. 그 다음에 여러분 해야 될 일은 이점 왔다고 치는 거야. 성균이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최단거리는 선분의 길이니까 이 길이를 얘기하는데, 이 길이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오는데 한 이점 왔다고 치는 거야. 그럼 남아있는 이 길이가 아니고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 그죠? 요 두 개의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개가 같아. 근데 같아. 어떻게 하지? 그럴 때 여러분이 문자로 두죠. 문자로 두는데 이걸 X, Y 이렇게 둘 수도 있지만 나는 이거를 FT, GT 이렇게 두겠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X, Y 이런 식으로 두는 것은 변수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이고, 시간이 경과하면 이 거리가 변화가 있을 것이니까 T에 관한 함수로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죠. 내가 설명한 걸 보고 여러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받았을 때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화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잘 풀리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같아진다. 그럼 내가 뭘 했는지 압니다. 그러면 내가 FT하고 GT가 같아지는 그런 T가 2시간 이내에, 그런 T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요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함을 보이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해서 뭔가 식을 딱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습관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생각은요. 그럼 내가 FT를 구해야지. GT를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가지는 건데 저절로. 그죠? 그래 가죠. FT 구해봅시다. 구해야지 뭐 풀든지 말든지 할 거니까. FT는 여기서까지 길이야. 얼마니? 전체가 30km인데 여기서까지 빼면 되겠지. 그럼 T가 흘렀다는 얘기니까 시간당 15 가면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15T 하면 될 거라고. 그러니까 FT는 30에서 15T를 빼면 될 거라고. 그치? GT는 어떻게 될까요? GT는 마찬가지 여기서까지가 18km인데
18꼴에서 여기서까지가 6t를 빼면 되겠지. 그래서 18 빼기 6t 이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겁니다. 왜? 곡선거리가 아니고 직선거리이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실 GT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풀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중과값 정리를 쓰자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자, 이항시키면 ft 빼기 gt 두 함수를 가지고 막 야단을 끌지 말고 딱 이항시켜놓고 요걸 한 개의 함수로 생각하는 거야. 아까 수능용 문제 하듯이. 요걸 꼴 0을 만족하는 t가 이 사이에 존재하느냐는. 그래서 중과값 정리를 하면 아까 공부했다시피 그러면 양 끝점을 대입해서 서로 부호가 다르면 그 사이에 0이 되는 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할 것인데 더 오르죠. 제시문에 중과값 정리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뭡니까? 이제 그럼 내가 해야 되는 h 양 끝점 0 h 양 끝점 2를 대입해야 되겠구나. 그럼 h0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다 0 대입하면 되는 거죠. f0 빼기 g0을 말하고 h2는 f2 빼기 g2를 말하는 이것의 부호만 판단하면 끝나는 것이야. f0이 얼마냐? 이 0 대입하면 30이야. 30에서 g0가 얼마냐? g0는 몰라. 식이 없어. 하지만 t가 0인 상태에서 요까지 그리는 18이지만 여기서까지 그리는 어쨌든 18보다는 작겠지만 직선거리에 있을 겁니다. 아까 이게 뭐였죠? 30이었죠. 30에서 빼야 되는데 아무리 길어도 18보다는 작을 거예요. 따라서 이게 양수라는 사실은 너무나 지당한 사실이 되겠죠. 그죠? 양음만 따지면 되니까. H2는 F2. 자, F2가 뭐냐? 2를 대입했다. 빵! 여기 이제 도달했다니까. 요거는 제로인데, G2는 뭐냐? 모른다. 모르지만 2르기 12. 12만 간 거야. 그럼 6만큼 남은 거야. 근데 직선거리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양수겠지. 그래서 0에다가 양수를 뺐단 말이야. 음수가 되겠지. 그러면 H0과 H2를 곱했더니만 0보다 작다가 나왔다는 것이지. 그럼 중과값 정리해서 어떻게? HT 이꼴 0을 만족하는 T가 0하고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할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 이게 0이라는 얘기야. 이게 바로 FT 이꼴 GT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FT 이꼴 GT를 만족하는 T가 0하고 2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겠구나 하는 것을 가볍게 우리는 보여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활용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에 수능 유형이라든지 그런 연습들을 좀 했던 것이죠. 자, 2번 문제는 뭔지 봅시다. 2번은 지점 C와 지점 A를 연결하는 도로가 18km의 고든 도로라고 하면 됐습니다. 응?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 아까고 18km의 고든 도로로 바뀐 거예요. 고든 도로로. 그때 지점 A와 성균이 사이의 최단거리와 지점 A와 명륜 사이의 최단거리가 같아지는 순간이 출발 후 2시간 내에 오직 한 번 존재하도록 하는 것만 바뀌었습니다. 쌤, 이거 이제 안 죽여야 되는, 안 죽는 이유는 뭐냐면은,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1번과 2번의 차이점이 딱 2개입니다. 이쪽이, 명륜이가 오는 길이 쭉 펴지는 고등도로. 고등도로니까 아까는 우리가 GT를 못 구했는데 이제는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FT 구하듯이. 그 다음에 오직 한 번, 아까는 적어도 한 번에 지금 딱 한 번, 이렇게 2개 바뀐 것밖에 없습니다. 그거 내가 안 지운 거야. 지울 필요가 없으니까. 똑같은 문제니까. 근데 GT는 뭐가 된다? GT는 아까 이건 안 된다 했지. 지금은 되지. 고든 도로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뒀을 때 이제는 계산의 식이 딱 만들어져. 계산이 다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서 빼면 되는 거야. 여기서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9t. 여기 빼면 되니까 플러스 12. 라는 직선의 식이 나와버린 거야. HT가. 그럼 이 그림은 t 이꼴 0 했을 때 t 이꼴 3분의 4가 됩니까? 3분의 4가 되는 자, 이 그림 자체가 HT라는 그림 자체가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그림. 뭐 기울기가 많아지겠지만 여기가 얼마나 되느냐? 이꼴 0 하면은 3분의 4가 될 거라고. 여기가 3분의 4가 될 거야. 여기에 이제 0이 있고 t축이 있고 여기에 이제 2가 있고 그 당연히 0하고 2 사이에서 오직 한 번만 하게 되겠죠. 앞에 GT는
뭐라고 규정 지을 수 없어서 중강합 정리로 우리가 정리했지만, 두 번째 문제는 GT가 확실히 정리가 되기 때문에 HT란 값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지고, 따라서 우리는 영화우사에 오직 한 번 만난다는 사실을 바로 밝힐 수가 있으니까 1번은 됐으면 2번은 자동으로 된다는 얘기였죠. 자, 이런 정도로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제를 받고요. 유제 2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까는 유제 1번이었고, 방정식의 실견의 개수는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서,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제시문의 내용을 생각할 게 아니라 평소에 여러분들이 수학을 할 때 방정식, 부등식 뭐 풀고 이럴 때 항상 그것을 그래프로 해석해서 하는 그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탄젠트 드세명이 다 알고 계시죠? 이거는 3대각 공식인데 여러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줬다는 얘기는 이거를 어딘가 또 문제를 풀 때 활용을 잘 하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적절히 활용해야지 하는 생각은 가지셔야 됩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임의 실수 A에 대해서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이 문제는 뭐 매우 수능 대비할 때도 많이 했던 것 같았어요. 제가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당연히 함수로 들어가야 되겠죠. 얘를 fx로 둔다. 얘를 fx로 두고 이 그래프를 그려서 내가 해석하겠다. 우리가 수능할 때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요렇게 되면은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걸 보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극대죠. 이게 극수입니다. 극대값이 양수가 돼야 되고 극수값이 음수가 되는 걸 보이면 되는 거죠. 만약에 두 번을 갖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되든지 아니면 요렇게 되든지. 요는 극대 극소 중에서 어느 한 친구가 0이 되면 두 번을 갖게 되고, 또 오직 한 번을 갖는다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이 경우는 극대 극소가 다 음수가 되든지 아니면 극대 극소가 다 양수가 되든지 하는 아주 기본적인 3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극대 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미분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미분합니다. 미분을 하면 3x제곱 빼기 6알파x 빼기 3이 되겠네요. 요놈이 꼴 0에서 이제 극대수가 발생할 건데 안타까움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좀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일단 극대수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안 되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의 습관이 되겠네요. 매우 중요한 습관입니다. 판별식으로 쓰겠습니다. 2의 배수니까 4분의 1을 쓸게요. 알파 제곱 플러스 1 맞나요? 양수 나왔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 미분한 그래프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니까. 그럼 근이 필요하겠지. 그럼 근이 뭔지 모르니까 내가 A, B 놓겠습니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증가, 감소, 극대, 감소, 증가, 극소 이럴 겁니다. 그죠? 두 번째, 내가 인수분해 안 돼서 근을 문자로 뒀을 때 해야 될 일은 바로 근과 계소의 관계수. 두 분의 합은 2알파.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다. 필수입니다. 필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곱해서 음수가 나왔네. 무슨 뜻이지? 내가 지금 B가 A보다 더 크게 높게 놨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니까 확실하게 부호가 판명됩니다. A는 음수, B는 양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극대값, 극소값을 찾아서 극대값은 양수, 극소 음수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A를 fx에 대입했을 때 첫째 이래 하지 마자. 그냥 FA가 양수가 돼야 되고 FB가 음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x1, x2, x3 갖게 되는 겁니다. 를 보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임을 보이자라고 써놓고 이제 첫째 FA가 양수임을 보여야 됩니다.
그럼 fx의 x에다가 a를 쭉 대입해야 되겠죠. 쌤이 대입하겠습니다. fa는 a 3승 빼기 3알파 a 제곱 빼기 3a 플러스 알파. 가 양수가 되면 보여야 되는데, 또 이거 3승 제곱. 어떡하지? 여기 아마 알파의 범위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문제에 없었나? 알파의 범위가 없었던 모양이네. 뒷문제에 있던 모양이구나. 알파의 범위도 없고 3승이고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AB는 이 2차 방식의 근이기 때문에 3은 못 무셔야 되겠죠. 여기다가 A와 B를 대입하면 만족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 A제곱 빼기 2알파 A 빼기 1은 0을 만족하고 동시에 B도 근이니까 B제곱 빼기 2알파 B 빼기 1 꼴려. 요것도 만족해요. 이런 내가 파란색으로 적은 이 내용은 매우 중요한 습관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런 습관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풀립니다. 자동으로. 자, 그러니까 이게 A에 반한 내림 차수로 정되어 있으니까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A 제곱은 2알파 A 플러스 1이기 때문에 A 3승은 여기다가 A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은 A 3승 대신에 2알파 A 제곱 플러스 A를 대입을 해주고 빼기 3알파 A 제곱 빼기 3A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고 차수가 3차에서 A에 대한 참차에서 2차로 떨어지게 됩니다. 빼니까 마이너스 알파 A 제곱 마이너스 알파 A 제곱인데 또다시 A 제곱 이거지. 그러니까 바로 대입할게. 2알파 A 플러스 2를 대입하고 요거는 마이너스 2A가 되고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차수가 다 1차로 떨어졌어. 요거도 곱하면 2알파 제곱 A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 제곱 A가 되고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알파니까 플러스 없어지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A가 됐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2A로 묶어주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그 알파의 범위가 쌤이 아까 찾았는데 없어도 괜찮네. 왜? 실수 제곱 플러스니까 양수거든. A는 양수니 음수였니? A는 음수였다고 아까. 그지? 그러니까 음수는 양수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였지? 그래서 극대값이 양수임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FB가 음수를 보여야 되는데 요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럴 때는 다이렉트하죠. 이런 단어를 씁니다. 마찬가지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마찬가지냐면 지금 여기서 오는 모습이 전부 A가 나중에 B로 바뀌는 밖에 없어. 그러면 알파는 그대로니까 그대로 이 방식도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 결론이 똑같이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고 FB는 얘를 B로 바꿔서 마이너스 2B에 알파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적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역시 양수. B는 아까 양수였죠? 마이너스 붙었죠? 음수죠? 그래서 아까 애당초 이것이 오늘 보이자 해놓고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세 실론을 간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습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문제 2번은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논제 2번은 아까 논제 1번에 이어서 추가로 여기 하나 더 붙었네요. fx는 똑같고요. 그럼 아까 우리 x1, x2, x3가 다 결정 났는데 자, 3차 함수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확실히 이제 보였고요. 요게 x1이고 요게 x2고 요게 x라는 사실을 밝혔는데 이것의 범위가 마이너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0이 여기 있어야 되고 여기에 1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됨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보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음수 0을 대입해서 양수 1을 대입해서 음수 이런 사실만 밝혀주면 증명되겠지. 그러니까 뭐 매우 쉬운 문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fx로 두겠어요. fx 했으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첫째 f-1을 대입해보고 둘째
F0 대입해보고, 셋째, F1 대입해보고. 그래, 이게 양음만 따지면 돼요.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마이너스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알파, 그 다음 플러스 3, 플러스 알파, 하니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 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니까 1 빼기 알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알파는 임의의 1보다 큰 임의의 실수 알파 그랬습니다. 알파는 1보다 크다는 얘기야. 알파가 1보다 크니까 얘는 음수가 돼요. 근데 여기 음수도 있지? 양수가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양수가 된다는 얘기야. 자, 0을 대입합니다. 0을 대입하면 fx 0을 대입합니다. 알파가 나왔죠. 알파가 나왔는데 그럼 알파는 뭐가 돼? 1보다 크다 했으니까 양수. 1을 대입해. f1은 1 빼기 3알파 빼기 3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1. 음수가 됐네. 이게 왜? 1보다 큰 실수. 맞는데? 양수 나오면 안 되지? 잠깐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3알파, 됐고, 2,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을 묶으면, 이게 왜 이렇게 적었냐? 희한하네. 선생님 잘못 적었어. 요 마이너스 2로 묶었잖아. 그러니까 이건 알파 마이너스 1이 돼야지. 그지? 그래서, 요게 알파가 1보다 크니까 요건 양수. 그래서 음수네. 쏘리? 선생님, 나이가 들면 하여튼 참 문제야. 이런 거 실수 잘한다니까. 자, 그래서 아까 내가 하려고 했던 마이너스 1과 축이 있고, 마이너스 1과 0과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음수, 0을 대입하면 양수, 1을 대입하면 음수.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 3차함수가, 최고차수 개수가 1보다 크니까,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아까 x1이었고, 여기가 x2였고, 여기는 x3였죠. 그래서 x1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 x1이 마이너스 0 사이, x2가 0하고 1 사이 해서 이제 가볍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요거. 요 놈을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3회에 미리 요거 딱 땡겨놨어. 제 시문에 요 친구 아직 안 써먹었어. 이거 써먹어야 돼. 응? 써먹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이걸 이용한다? 이거 이용하기 당연히 이용해야 되겠지? 그 x1은 요 사이 음수 같고, x2는 0하고 그래서 양수, 좋은데, 이 알파가 무한대로 가면, x가 어디로 가는 건지, x1, x2, 이 친구들은 일단 그 이전에 x 중에 근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 중에 이제 하나란 얘기니까, 도저히 갈피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안 써먹었어요. 써먹어야 돼. 응? 잘 봐라고. x가 3차, 2차, 1차가 있는데 반면에 알파는 1차란 말이야. 여기 보시면 탄젠 세타에 3승이 있고요. 탄젠 제곱이 있고 탄젠 세타 1승이 있고 3세타, 탄젠 3세타는 1승밖에 없습니다. 2승, 제곱 3제곱이 없어요. 그죠? 만약에 이게 알파, 탄젠트 세타가 x였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자. 탄젠트 3세타가 알파. 1 빼기 3x 제곱. 3x 빼기 x 3승.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가? 곱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알파 빼기 3알파 x 제곱은 3x 빼기 x 3승. 넘기니까 x 3승 빼기 3알파 x 제곱 빼기 4, 똑같습니다. 똑같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은 탄젠트 3세타가 알파가 되고 탄젠트 세타가 x가 된다는 얘기네. 자, 그러니까 이 말이네. 알았다. 탄젠트 3세타가 알파를 의미하고 탄젠트 세타가 x를 의미하는데
이 알파가 어디로 가느냐, 무한대로 갈 때, 그럴 때 이 x는 어디로 가니, 이렇게 묻고 있는구나. 그래서 쌤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항상 논술은 그냥 우리가 수학 문제를 막 풀어 답내기 아니라 거기에 있는 논제, 제시문 이런 것들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출제자가 뭘 나한테 힌트를 주고 있고 내가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잘 되면 매우 쉽게 풀 수 있는 거고 그냥 수학적 실력으로만 오로지 하겠다 하면은 혼자서 계란으로 파헤치기가 될 가능성이 많죠. 방향성이 완전히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많이 쉬워졌죠? 우리 뭐 필요합니까? 탄젠트 3세타 그래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탄젠트 3세타 그래프 한번 보죠. 이게 3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축을. 자, 여기 이제 Y축이 있고요. 그럼 2분의 파이가 축이 될 거고, 정근선이 될 거고, 이게 파이가 있고, 여기 2분의 3파이가 또 정근선이 될 거고, 뭐 이런 정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젠트 그래프가 이렇게 되죠. 계속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값이 그 값이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는 그때 이 3세타가 정역인데 정역은 이쪽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이쪽으로 다가갈 때 무한대가 되는 겁니다. 물론 좌측에서 다가간다는 얘기죠. 그거는 너무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다면 3세타가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냐 하면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이런 식으로 쭉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마이너스 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차피 이제 그래도 해본들 어차피 탄젠트 세타가 구하면 되는 거니까 구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왜 안 적었느냐? 그럼 세타는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맞죠? 2분의 파이 그 다음에 6분의 5파이가 되는데 그 뒤로는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는 탄젠트 세타가 구하는 거니까 주기가 파이죠. 파이기 때문에 이 뒤에 여기다 파이 대만 6분의 7파이는 탄젠트 값이 똑같은 값 나올 거기 때문에 쌤이 요 세 개만 정리를 한 겁니다. 그때 x값은 얼마가 되느냐? x값은 6분의 파이 대입하면 x값은 탄젠트 3조니까 루트 3분의 1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파이가 되면 무한대가 되겠죠? 얘는 무한대가 될 거고 얘가 되면 대입하면 6분의 5파이는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3, 4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가 되느냐 하면 아까 범위가 0하고 1 사이가 x2에 됩니다. 이게 x2에 해당되고 이 친구가 이제 x1에 해당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x3는 밝히지 않았지만 무한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았다. a의 값은 얼마냐? a의 값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b의 값은 얼마냐? b의 값은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구나 하는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평값 정리와 중합 정리를 적절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수능 유형과 논술 유형으로 훑어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문편 1강부터 10강까지를 다 이제 끝을 보게 된 거예요. 수고했습니다.